50세, 고민이 많아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일, 건강, 관계, 미래, 많은 부분에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아니,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주변도 마음도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들이 많은지요? 별로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지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꼭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건 버리고요. 물건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요. 굳이 세상의 관심이나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깨끗한 집에서 깔끔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분명 지금부터 조금씩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생활 전반을 정리하는 것은 50 이후 구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물론 한 번에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좋은데요. 익숙한 현실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10년 후, 20년 후의 생활을 생각하며 물건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짊어진 마음의 짐도 정리정돈할 수 있으리라. 저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개씩, 두 달 넘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벌써부터 집 안의 공간이 넓어지고 쾌적해 보입니다. 이러다 텅 비진 않겠죠? 아,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물건을 줄여나가기 전에요. 작가가 제시하는 세 가지 원칙을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아도는 물건을 늘리지 않고 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정해진 위치입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에 주소를 붙이는 건데요.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물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찾는 데들은 시간도 초조해지는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겠죠. 두 번째, 정해진 컨셉입니다. 물건을 살 때 대략적인 기준을 세우는 건데요. 예를 들면요. 집에 있는 모든 수건은 면 100% 하얀색, 속옷은 천연 소재로 만든 흰색과 검은색, 수트는 기본적으로 울이나 마 소재로, 가구는 나무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나 기분에 이끌리는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건도 불필요하게 늘지 않겠죠. 세 번째, 정해진 양입니다. 소유하는 물건의 양을 주거 공간과 관리 능력에 맞추는 건데요. 일회용품의 경우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수납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죠. 여기저기에 처박아 두지도 않을 테고요. 50세, 지금 필요 없는 게 과연 앞으로도 필요할까요? 집안 청소 말고 이제 마음도 청소해야 하는데요. 마음이 깨끗해야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고 하죠. 작가는 산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산책, 왜일까요? 산책은 몸과 정신 건강 모두에 요긴하다고 합니다. 홀로 산책을 나갔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눈에 띄는 사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요. 와, 이 나무 정말 크다. 초록이 예쁘네. 오늘은 하늘이 참 높구나.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소리내어 말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좌우 뇌가 활성화되고 입 밖으로 꺼낸 말이 몸속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 마음이 갓 세탁을 마친 것처럼 깨끗하고 후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믿어지지 않는가? 속는 셈 치고 왠지 마음이 답답할 때 꼭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흔히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려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몇 번이고 경험할 수 있죠. 작은 기쁨, 쌓이고 쌓이다 보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yes라는 말과 no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자주 하시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yes라고 대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인생을 개척하고 교우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데 꼭 필요하겠죠. 작가 역시 대찬성입니다. 다만 성장 단계와 나이에 걸맞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나이 들어 노년기를 향해 가는 지금은 능숙하게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 인생의 단맛, 쓴맛 다 아는 나이가 되어서도 예스를 연발하는 인생 너무 지치지 않나? 모든 일에 사람 좋은 얼굴 하고 있다가는 결국 자기 마음에 불똥이 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능숙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즉답을 피하는 겁니다. 작가의 팁을 드려볼까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시까지는 대답할게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즉문즉답. 이젠 피해보시죠. 여러분은 인생 후반부에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비촌에서 여유로운 인생을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원봉사처럼 삶의 보람을 찾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행을 다니고 싶으세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죠. 정년퇴직하면, 일을 그만두면, 돈이 생기면 핑곗거리는 많습니다. 이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왜 지금 당장 못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찔립니다. 저 역시 비슷했네요. 방 안의 더러움도 치우기를 미루면 점점 더 청소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젠가라는 때는 점점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저와 함께 쇳불도 한 김에 빼보시죠. 그저 여유롭게 걷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저는 얼마 전부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매일 걷는다는 게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운동까지는 못해도 산책, 걷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걷는 행위는 마음을 가장 잘 돌아보는 일이다. 또한 막연하게 꼬여 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생산적 행위이기도 하다. 가끔 부족한 숲길을 걸을 때면 내가 걷는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일치함을 발견한다. 작가이자 역사가인 리베카 솔릿은 걷기의 인문학에서 걷기의 인류사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은 마음을 두루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하듯 마음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한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자주 많이 걷다 보니까요. 정말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제 마음도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작가는 산책을 너무나도 사랑해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걷는 유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덕분에 머릿속이 훨씬 깔끔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한 이후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 같다.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속에 저장한다. 소리로 들은 내용은 적어서 기억해야 뇌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산책은 새로운 시선과 마음의 평안을, 메모는 그 시선과 평안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산책과 메모의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땐 그랬지. 예전엔 좋았지.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식은죽 먹기였지. 내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뒤돌아봤어. 혹시 이런 말들 아직도 하는 분 계세요? 다 아실 테니 이 내용은 패스. 물론 할 수도 있죠. 다만 아무 때나 수시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살면서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좋아하는 것도 자제해야 했고요. 그러니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죠. 이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간과 주제를 정해놓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비주얼 매체를 보는 것은 엄연한 문화생활이다. 요즘 나는 현실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러브스토리나 희극을 보며 호들갑스럽게 울고 웃는다. 저는 요즘 중국 무협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사에서 아예 제외했던 분야인데요. 제 오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SF 영화 대신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고요. 드라마도 시리즈물에 관심이 가더군요. 제 문화생활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제 감정 표출의 영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요. 나는 왜 항상 불행할까? 왜 항상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인생 또한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부러움이나 질투 등의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을 남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성격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는다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영원히 얻을 수 없다. 물론 쉽지 않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염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따금 무인도 주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비교할 대상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질투와 부러움의 감정과는 인연이 없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책은 50이라면 마음 청소였습니다. 이 책과 함께 당장 우리 모두 마음 청소에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